안녕하세요, 박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교육적인 내용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지컬 가이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국 커뮤니티 덴탈 2804를 보다가 한 분이 서지컬 가이드 관련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나 해주셔서 나도 요거 관련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야지 라고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최신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능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해서 그냥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해야지 하고 있다가 그 포스팅을 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본적인 덴탈 테크니션이 알아야 할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 이 서지컬 가이드는 원래는 미국에서는 닥터가 플래닝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덴탈 테크니션이 위치를 잡아놓고 닥터가 그 플래닝 한 거를 컨펌을 해주는 식으로 법을 살짝 피해가는 거 있는데, 원래는 가이드에 플래닝을 하는 거는 주체는 덴티스트가 돼야 된다는 걸 우선 알려드리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원래 덴탈 테크니션이 가이드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우선 제가 이 가이드 관련해서 예전부터 포스팅을 하려다가 안 했던 이유는, 우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그리고 서저리 관련 정보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스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게 아무래도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어설프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했다가 제가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서지컬 가이드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정보들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를 네가 다 언더스탠을 해야 이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원래는 법적으로는 닥터가 플랜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법적으로는 보호가 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그거를 책임을 질 마음이 있으면 해라. 내가 그 프로그램을 사거나 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주변에 덴탈 랩을 하시는 지인분들, 친구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정보를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것 같네요. 우선 지금 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지금 제가 플래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플래닝을 처음 배웠던 거는 노벨 바이오캐드의 노벨 클리니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플래닝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이때 교육을 크리스토퍼 마르첵이라는 닥터가 하는 세미나에 가서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었고, 그때 아무래도 임플란트 회사에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잘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다 알려주셔서 그때 많은 걸 배웠었고, 그러면서 닥터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처음 배웠을 때 제가 그때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가 교육 받았던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거는 혹시 제가 찾게 되면은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 중에서 처음 이 가이드를 접할 때 필요한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이드를 처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CBCT 파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닥터분들은 그나마 이제 CBCT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CBCT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이 파일을 로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제 각 CT 스캔에 따라서
포맷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DCM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해가지고 DCM 다이콘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파일 타입이 있고 그 파일을 열면은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3D로 이렇게 본을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얼굴도 보이시나요? 네. 피부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본까지도 이렇게 신기하게 잘 나오죠. 지금 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없다 보니까 BSB라고 블루스카이 바이오라는 곳에서 플래닝 소프트웨어가 이게 무료예요. 무료인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거 플래닝하는 건 무료고 무료이지만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내는 STL 파일을 아웃풋을 할 때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로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Shift 스캔을 오픈을 하게 되시면은 가장 제가 지금 우선 플래닝 위치를 다 잡아놨어요. 설명해 드릴 만한 것들을 가장 처음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하치조 신경 널브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플래닝을 할 때 이 다음 편으로 제가 플래닝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플래닝을 할 때 하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치조신경 널브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위치를 잡아서 널브를 한 번에 싹 보이게끔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시나요? 이쪽에 요거의 하치조신경 널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은 거거든요. 요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곳. 이게 뭐냐면은 사이너스예요. 사이너스가 있는 위치인데 이게 한국 말로는 상악동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공간, 모르겠어요. 뭐가 안에 있겠죠? 이 공간이 있는데 이곳의 침범하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밑에 널브도 그렇고 침범하면 안 되는 임플란트가 침범하면 안 되는 공간이고 위쪽에 그 사이너스 쪽도 침범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치아가 손실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두께의 본이 있고 루트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치아를 상실했을 때 본이 이렇게 이 사이너스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너프하지 않은 thickness 본이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 공간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요 지금 말씀드린 사이너스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도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네이저 커널이라는 건데 이게 8번과 9번 사이에 네이저 그 코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이게 8번 9번 쪽 그 전치 쪽 임플란트 하실 때 그 사이너스 네이저 커널 쪽을 조심하셔 갖고 플래닝을 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우선 아셔야 하는 것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플래닝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뭐 트리트먼트 플래닝 할 때 임플란트 사이즈들이 다양한 임플란트의 사이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레코멘드 하는 임플란트 회사야. 이거는 지금 어디 거죠? 바이오맥 거네요. 제가 아무거나 사진 잘 나온 거 찾아서 오픈을 한 건데 바이오맷에서 레커멘드하는 사이즈에 대한 임플란트 사이즈를 레커멘드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를 실제 플래닝을 하셨을 때 몇 가지 정보들 위치를 잡을 때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덴탈 스페이스라고 해서 임플란트와 치아 간의 간격,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간의 간격, 임플란트와 본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만 플래닝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플래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임플란트 길이를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널브라든가 사이너스라든가를 조심을 하시면서 플래닝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조심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를 두고 플래닝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만 이 플래닝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사이너스가 이제 상악 쪽에 치아 임플란트 플래닝을 하실 때 본이 없을 때 사이너스 리프트라는 그런 시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알고 있어야 플래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플래닝을 한다는 게 그냥 위치만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닥터들, 덴티스트 분들이 알고 계시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 이게 플래닝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덴티스트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 플래닝을 저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술 방식에 따라서 이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만이 실제로 임상에서 덴티스트 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때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방식이 어떤 방식들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라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플란트 플래닝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플래닝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은 케이스들을 구할 수도 없고 많은 소프트웨어로 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요 비디오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 플래닝 하는 거 정도로 아마 제가 끝나긴 할 건데, 더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아니면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시는 덴티스트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꼭 알려주시면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